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에 아마 단일 작가로는 가장 많은 책이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김영하 작가님 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아마 최근에 TV에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책 여행의 이유입니다. 당시에 방송을 알쓸신잡이라던가 대화의 희열 등 방송 출연을 좀 하시고 나서 그때쯤에서 낸 책이라서 인기가 꽤 많았어요. 2019년도에 나온 책인데 보시면 여행의 이유 20만 부 돌파 기념 김영하 작가 일러스트 바캉스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가 처음에 나온 책은 이 표지가 아니었고요. 다른 표지였는데 이 그림을 김영하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거라고 하죠. 그래서 20만 부 기념으로 새롭게 디자인이 다시 돼서 나왔던 책입니다. 원래는 책을 되도록이면 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다가 이 그림이 좀 마음에 들어서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여행의 이유라는 책은 어떤 여행에 대한 작가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짧은 글들이 몇 편 담겨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책이 두껍지는 않아요. 여행기라기보다는 여행과 그에 얽힌 에피소드들, 여행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생활이나 삶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단편집 오직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편집입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보시면 오직 두 사람 아이를 찾습니다. 인생의 원점 옥수수와 나 슈트 최은지와 박인수 신의 장난 이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요. 아이를 찾습니다가 김유정 문학상에서 수상을 했었고요. 옥수수와 나가 이상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작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마트에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담은 책들인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들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생일대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그 목표를 이뤄냈을 때 오는 그 허탈감 아니면 어떤 배신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역시 단편집입니다. 제가 사실 소설 단편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김영하 작가의 단편으로 어떤 우리 한국 문학, 한국 현대 문학의 독서를 거의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편집을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예약 판매를 실시했던 책인데 예약 판매 독자에게는 이렇게 사인이 돼서 왔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보시면 작품이 좀 많아요. 이 단편집 같은 경우가 제가 김영하 작가님을 좋아하는 어떤 매력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좋아하는데요. 어떤 크고 거창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어떤 미스테리 요런 쪽보다는 어떤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인데 일상에 어떤 작은 틈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기고 그 속에서 어떤 기발한 생각이 나온다거나 약간의 뒤틀림으로 어떤 사람의 하루가 묘하게 틀려버리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배경이나 사건이 일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속도감이 있어요. 짧고 경쾌하면서 어떤 군더더기 없이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아주 좋은 소설집입니다. 아마 이 책을 정말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 제목이 딱 어울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 제목과 한 줄의 설명이 잘 어울리는 그런 소설집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책은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요거는 책을 읽어보진 않으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살인자의 기억법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설경구, 설현, 김남길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었죠.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떤 살인자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장편치고 굉장히 얇아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단편집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느낌이죠. 그리고 책의 구성도 좀 독특한데요. 시간이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본문을 살짝 보여드리면 단락단락 구성이 이때마다 어떤 상황이나 시간, 사건이 전환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사람의 어떤 사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독특한 느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장편소설 퀴즈쇼입니다. 2007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문학동네에서 앞서 소개시켜드린 책들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서 나왔던 책이죠. 이 책은 뭐 장편이라 사실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애매한데 이 뒤에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걸로 약간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쓰는 내내 20대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역설. 그들은 비극을 살면서도 희극인 줄 알고 희극을 연기하면서도 비극이라고 믿는다. 20대 혹은 20대적 삶에 대한 내 연민이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된 최초의 동기라면 동기였다. 지금 20대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말하고 싶었다. 네, 뭐 이게 어떤 작품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퀴즈를 하는 어떤 집단, 무리, 어떤 조직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김영하 작가님 작품들이 대체로 그런데 현실에서 약간 뒤틀어진 어떤 다른 세계로 갔다가 현실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인데 그게 진짜로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있을지 없을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묘한 데서 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책은 오빠가 돌아왔다 라고 하는 단편집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책들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잠깐 책을 원래 잘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읽고 싶은 책을 산다기보다는 갖고 싶은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 책을 산다기보다 책을 읽어보고 괜찮으면 사고 또는 이 경우에는 이제 갖고 싶어서 사게 된 책인데요. 이 표지가 저는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 오빠가 돌아왔다라는 요게 이 책 안에 작품으로 하나 실려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그림자를 판 사나이, 오빠가 돌아왔다, 크리스마스 캐롤 뭐 등등등등. 이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소설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는지, 이 표지가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리려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살짝 해드려야 될 텐데, 이 표지에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살짝 써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옆에 못생긴 여자의 하나를 달고서였다. 화장을 했지만 어린 티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17 아니면 18? 내 예상이 맞다면 나보다 고작 서너 살 위인 것이다. 당분간 같이 좀 지내야겠는데요. 오빠는 낡고 뾰족한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섰다. 남의 집 들어오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오빠가 망난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돌아왔고요.
이 집의 아빠도 망나니고요. 가족 자체가 그냥 망나니와 망나니들이 모여 사는 그런 콩가루 집안인데, 그런 분위기를 이 그림체도 그렇고 이 방망이를 든 요 오빠의 그림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표지로 이 책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책들을 다 커버를 새롭게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이우일이라는 작가님이신데 도날드 닥이라는 캐릭터로 유명했고요. 예전에는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활동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출판사도 다르죠. 이때는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이 책도 아마 꽤 오래됐을 거예요. 2004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 표지를 제가 갖고 싶어서 나중에 헌책방 가가지고 이 책을 따로 다시 샀었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단편집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님의 매력이 잘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김영하 작가님의 마지막 책,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역시 단편 소설집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산 책이기 때문에 문학동네가 아니라 당시에 문학가지성사에서 나왔었고요. 요거는 1999년도에 나온 작가님의 아주 초기 작품집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가 실려있는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고 이 작품으로 김영하 작가님을 좋아하게 됐고 이 책을 보게 됐고 그 뒤로 이렇게까지 팬이 됐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김영하 작가님의 그 매력이 잘 드러난,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가 부러집니다.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가 부러져서 얼굴 반쪽은 수염이 있는 채로 반쪽은 수염이 없는 채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출근을 하게 돼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날따라 고장이 납니다. 자, 그래서 계단으로 열심히 내려가는데 중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고 엘리베이터 사이에 어떤 남자가 끼어서 다리만 이렇게 버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작품이 1999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모두 한 대씩 갖고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는 당장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다시 집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럼 회사는 지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단을 내려와서 경비한 아저씨한테 이러이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뭐 잘 안 돼요. 자, 하지만 이 남자는 계속해서 출근을 시도하고 동시에 그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틈이 나는 대로 그 남자를 위한 119 신고를 동시에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아침부터 회사 출근하기까지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버스에서 그다음 출근하는 길에 온갖 사건 사고를 다 만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출근을 하고요.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그 하루의 과정이 어떤 게임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처럼 직진밖에 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고 그 과정이 하루의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별거 아닌 건데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요. 이걸 보면서 와, 이 사람 말 되게 잘한다, 이야기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이 책이 특별한 건 김영하 작가님이 몇 년 전에 연쇄 사인마라는 별칭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서점을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사인을 해주는 행사를 가지셨었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작가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 책을 들고 불이 나게 뛰어가서 줄 서서 사인을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김영하 작가님 책에 대한 소개를 모두 드렸고요.
오늘은 책에 대한 깊은 내용보다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다 라는 정도로만 소개를 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다른 책들 또 앞으로 계속 소개를 드리거나 책에 대한 리뷰도 더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산 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